네,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 해결사입니다. 오늘은 두 분 모셨습니다. 네,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먼저 광주 전남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입니다. 네, 그리고 안평안 광주 도시재생 공동체센터 대표이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새해 복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가 기해년 대지해인데 또 특히 황금대지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황금을 붙이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오방색에서 네. 이제 그 색 중에 하나가 이제 황금, 그러니까 노란색을 가리키는 게 황금이고요. 네네. 사실은 마케팅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네. 기뻐한다면 네. 그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을 해도 무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뭐 황금대지해에 뭐 목표가 있을 텐데 어떤 걸 좀 이루고 싶습니까? 개인적인 목표는 돈 많이 벌고 네. 잘 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것보다도 사회가 좀 더 진보하고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인권 평화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광주 지역사회가 생각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해결사 프로그램에 걸맞게 우리 동네의 문제도 잘 해결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이런 목표보다 뭐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한 목표가 상당히 그런 많은 식으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안평안 대표님 어떤 걸 좀 이루고 싶습니까? 뭐 저도 지금 마을 공동체 일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마을 공동체가 조금 더 성장하는 한 해로 만들어 보고 싶고, 뭐 개인적으로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싶은. 네. 너무 정치적인가요? 가족 이야기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경 본부장님, 이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이름도 길고 이게 뭐 하는 곳인지 이 빨리 이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어떤 곳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약속을 네.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잘 안 지켜지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정치인들의 약속에 대해서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지난 2006년에 우리나라 이제 매니페스토 운동이 도입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선관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하던 운동들이 이제 민간에 의해서 네. 진행되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자치단체는 대부분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고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이제 시민배심원들을 모집을 해서 그 네.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약을 실천하는 본부. 저희가 이렇게 공약을 이해하면 됩니까? 저희가 공약을 실천하는 거는 이제 실천은 네. 당연히 이제 단체장을 비롯해서 네. 네. 정당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검증하는 역할을 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한 단어가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매니페스토 실천 검증본부. 검증본부. 이렇게 좀 지었으면 더 좀 이해가 쉬웠을 참 텐데. 어렵네요. 아 이름이 근데 또 어려운 부분이 예, 저도 광주 도시 재생 공동체 공동체센터 이름도 길고 좀 어렵습니다. 사실 좀 네. 예, 이름이 좀 명칭이 네. 너무 길죠. 네. 예. 저희 센터는 도시 재생하고 네. 이 마을 공동체 일을 네. 누가 하냐면 주민들이 하시잖아요. 네. 주민들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네. 뒤에서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일이 실제 마을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을 일이. 그러니까 결국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참여를 촉진해야 되는데 아직 좀 준비가 덜 돼 있거든요. 또 행정은 이 일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줘야 되는데 네. 행정은 주민들과 하는 스킨십이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주민과 행정의 중간다리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그런 네. 센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센터가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네.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네. 도시재생은 사실은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 부분이고요. 공동체든 마찬가지로 그 내부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심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둘 다 안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동체 의식이 강한 지역으로서 사회적 자본이 축적이 돼 있는 지역이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건데 네.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취약한 지역이라서 그 센터 우리
대표이사께서 고생을 많이 하실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마음을 헤아려주시다니. 네. 그런데 이름이 그러면 도시 재생보다 마을 재생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뭐 특별히 도시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도 생명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하시는 일은 마을. 그렇죠. 공동체. 마을 단위에서 하지만 네. 또 규모가 있는 네. 그 단위에서 또 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뭐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뭐 나눠볼 주제는 우리 지역 곳곳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좀 몇 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씩 한번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날 버리지 말아줘. 오늘 밤 그 말만은 말아요. 우리 지역 쓰레기 투기 문제입니다. 특히 광주 북구 양산동의 주거지 샛길에는 쓰레기가 많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무 사이로 쓰레기들이 여기저기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음식물과 접착제, 가전제품까지 종류가 다양하고 길 전체에 걸쳐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네,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광주 승용교 아래에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고 덩달아 양심도 버려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이는 물건뿐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수도관까지. 이 같은 불법 쓰레기는 인근 주민에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네, 북구 각화동은 최근 쓰레기와 악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폐비닐과 플라스틱, 상자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버려진 농산물은 썩고 파리와 벌레도 발견됩니다. 뭐 쓰레기 투기 문제 뭐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왔던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또 나온다는 것은 아직도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언급된다는 건데 본부장님은 주변에 혹시 살고 계시는 주변에 뭐 쓰레기 불법 투기 이런 거 좀 자주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자주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그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주민들이 원정 투기를 하는 경우도 그 좀 동네 많고요. 주민이 아닌 예, 분들이 그리고 와서 이제 버립니까? 예. 큰 행사를 치르게 되면 당연히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경향이 강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불법 투기에 대해서 자주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주민들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해달라고 하지만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안 되고 있는 네.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지만 전환적인 상황도 있었죠. 아시다시피 이제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네. 여전히 우리가 선진국 수준에서는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그 시설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정 정도 갖춰진 부분도 있지만 단독주택지구라든지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경우에는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하고 의식적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가 좀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아파트보다는 이 단독주택에 쓰레기 사시는 투기가 거고요. 많다. 뭐 안평한 대표께서는 뭐 저는 이제 아파트에 사십니까? 저는 사는 곳이 이제 네. 아파트 네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래도 관리비를 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주변 쓰레기 정리는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제 주변에서는 지금 네. 아파트 내에서는 그렇게 발견할 수 없는데 이제 제가 동네를 좀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동네 일반 주택이 있는 곳은 좀 이게 잘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보면 보통 분리수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투기가 덜한 것 같고 뭐 주택은 이런 분리수거하는 곳이 따로 없습니까? 있기는 한데요. 네. 이제 이게 사실은 좀 더 다른 요소입니다. 네. 결국에는 사람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는 거죠. 즉, 개인이 이것들을 네. 처리하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고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에 경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단지는 생각보다 이런 문제가 덜 발생을 하지만 이런 것들 책임성이 부과가 덜 돼 있는 지역 내지는 비용 부담이 덜 돼 있는 단독주택지구라든지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공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관리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불법 투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하는데 CCTV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에 대한 의식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개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강제성을 부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공동체에 참여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아파트 단지 한 중심에 이런 분리수거장이나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는데 잘 정의되어 있죠. 주택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느 마을 뭐 중간이라든가 어느 거점에다가 지정이 돼 이런 있지 설치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놓는 것 자체를 싫어하죠, 일반 주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버리냐면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길 모퉁이에 이렇게 자기 집 앞이 아닌 길 모퉁이에 내버려두는, 또는 이제 그것도 종량제에 의해서 광급봉투에 의해서 버리면 내놓으면 좋으신데 또 그렇지 않고 일부 좀 멀지강한 주민들은 검은 봉지에 싸서 버린다 할지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일반 주택에 이제 헌옷 수거함이 있어요. 네. 근데 헌옷 수거함은 일정 정도 공간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하거든요. 네. 놓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또 쓰레기를 모아서 한꺼번에 버리는 그런 게 이제 지금 주민들 보니까 생활 패턴이 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주변에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거랄지 또는 버릴 수 있는 그런 시설 장치가 현재는 일반 주택에는 마련되어 있지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식과 문화만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수거하는 분리수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참여를 하시라고 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준비가 안 된 채 시설은 갖춰지지 않는 채 주민들한테 의식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데 행정이 그걸 좀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죠. 구역을 나누기도 좀 애매한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파트라면은 나름의 이 독립된 이런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슨 동 단위로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제 골목 그 살고 있는 골목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일반 주택도 사항과 조건이 또 다 다릅니다. 원룸만이 있는 곳은 또 이게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곳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습관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상가 지역은 또 상가 지역대로 차이가 있고요. 또 일반 주택이 많은 주거 지역은 또 지구 지역대로 또 상황과 조건이 다르고, 그래 처방이요. 이게 뭐 이 각각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맞은 대안을 마련해서 그걸 정착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 성상 분류라는 걸 하는데요. 그 성상 분류라는 건 이제 그 주택 지역별로, 그러니까 주거 지역별로 이제 나눠 가지고 어떤 쓰레기들이 배출되고 있고 그런 그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는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권역별로 맞는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기에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이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그 음식물 쓰레기를 더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또 이 지역에서는 일회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들은 그 일회용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제 정보를 전달을 해야지 그 처리 방법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제품을 구매를 해서 소비를 하고 거기를 배출을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일괄적인 내용들을 조사하는 데 아직까지는 좀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이제 거기에 따른 객관적인 정보를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표이사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는 이제 이게 님비 현상에 의해서 쓰레기를 취합하는 지역에 거부감이 굉장히 강한데요. 사실은 이제 도시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항상 버리는 지역이 따로 존재를 해왔고 거기에게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도시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쾌적한 도시를 운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받는 고통에 비해서 적은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구조고요. 반면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좀 착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우리 동네의 문제로 귀결을 시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이 문제를 책임을 전가를 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하고 여기에 모이는 지역 자체에 대해서 일정한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줘야지만이 도시 자체도 동네 자체도 깨끗해질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의식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부담의 체계를 도시에만 행정당국에 일임하는 구조로 됐다면 이제 마을 단위 속에서 우리 생활권역 내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을 받는 주민에게도 일정하게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들을 고민을 해야지만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주택을 보면 이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밖에 뭐 도로에다 이렇게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청소차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다 실어가고 이러는데 근데 이거 뭐 상시적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내놔도 되는 건지 뭐 특별한 뭐 요일이 있다라고는 들었습니다. 뭐 분리수거는 무슨 요일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좀 홍보가 된 건지 어떻습니까? 저도 잘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쓰레기를 내놓은 것은 이제 요일마다 또 지역마다 또 동마다 수거업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런 요일제에 의해서 분리수거를 하는 경우랄지 내놓는 것은 뭐 그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또 생활화돼 있지 않는 특히 외국인들이나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죠. 거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홍보들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 일반 오랫동안 사셨던 일반 주민들은 그런 것이 또 생활에다 계시니까 하는데 문제는 일부 그 뭐랄까요 의식이 약한 멀지각한 이 주민들이 그 검은 봉지에 쓰레기를 버린다 할지 분리수거를 안 한다 할지 광고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도 설치하고 뭐 이런 네거티브 방식을 좀 채택하기도 하지만 그건 단편적인 처방책이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리수거를 하는데 주민들이 버릴 수 있는 그런 공동 분리수거장을 골목마다 그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자체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안 되니까 이제 주민들 스스로가 자구책을 나서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런데 보면 뭐 CCTV를 단다든가 아니면 불법 투기하면 신고하겠음 뭐 그런 것도 봤고요. 또 어떤 곳은 또 화단으로 이렇게 아예 이렇게 만들어서 쓰레기를 좀 버리기 미안하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생각해낸 어떻게 보면 자구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주민들 스스로 그런 예를 들면 꽃이 있는 곳에 쓰레기를 버릴 수는 없죠. 두 번째는 너무 깨끗한 도로에 혼자 쓰레기를 버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누군가 한 사람이 버려놓은 것을 발견할 때는 아 나도 이렇게 버려도 문제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점에서 주민들의 의식과 문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는데 주민들은 행정에게 요청을 하지만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말씀을 드려도
이게 개선이 안 되거든요. 예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주민들 스스로 자구책을 나서는데 그 자구책을 나서면서 골목 담당제를 한달지 이런 자기들 스스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일도 자기 생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빠질 때도 있고 참여를 못할 때도 있고 이게 지속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CCTV 딱 설치해서 쓰레기 버리면 적발해서 벌금을 부과를 딱 시키면 그런 불법 투기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보면 네.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자기가 한 달에 100만 원을 하루에 100만 원을 벌고 있는 분은 그 불법 투기로 그 5만 원의 범칙금을 물면 물론 보통의 일반 서민들의 입장 속에서는 이거 굉장히 큰 돈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루에 100만 원을 버는 분의 입장 속에서는 그것이 걸린다고 한들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은 밑에서 알아서 이제 불법 이런 투기 자체를 하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은 적지만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적고요. 네. 또 이제 CCTV를 설치했다고 하지만 그 CCTV가 설치된 걸 가지고 행정 벌과를 부과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을 하다 보면 네. 실제로 이게 실효성 있는 그 적발이 쉽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발률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건 결국에는 이제 법적인 여러 장치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이거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을 하게 된다면 적발률을 높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 하나는 지자체 일정 정도 자율권이 부과된다면 벌칙금에 대한 부과 자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방의회라든지 여기서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입법을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어서 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이제 지방분권이 강화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벌과금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방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부담이 될 수 있을 만큼 부여를 하게 된다고 했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한계, 비용의 한계, 제도의 한계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권화가 되는 사회가 됐었을 때는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 네거티브의 규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몰라서 못하는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계도할 것인가 일정한 매뉴얼을 그 각 지역별로 만들어서 이 지역에서는 분리수거는 어떻게, 그 다음에 그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뭐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일반 쓰레기는 어떻게 어디에 투여를 할 것인지를 매뉴얼로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러한 계도를 거쳐야지만이 사실은 그 규제에 대한 방식도 실효성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의 주민센터들이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도가요. 생활과 밀접해 있지 않으면 그게 습관으로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 분리수거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분리수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 경연대회라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게 쓰레기 종류를 다 나열해 놓고 어떤 것은 분리수거를 해야 되냐,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건 되는 거 이걸 직접 이렇게 경진대회를 하는 거죠. 분리수거 대회를. 그래서 그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이게 분리수거라는 것은 해야 될 것은 이런 거고 안 된 것은 이렇다. 이렇게 그 게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하게끔 만들어서 분리수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